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유독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여름을 나기가 더욱 두려운데요. 땀도 많이 흘리고 또 피부 질환을 앓는 분이라면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열성 체질과 아토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워지는 피부. 아이들은 성인보다 열이 많다고 하는데요. 체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아토피 치료에도 필요합니다. 열성 체질과 아토피에 대해 사상 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체온도 오르고 피부도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유독 열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열이 많은 것과 피부 질환이 상관이 있나요? 우선 여름철에 보면 피부 질환의 발병이 좀 많아지는데요. 이게 모두 다 열 때문만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름철은 날씨가 덥고 또 습도가 많다 보니까 각종 세균 등을 포함한 이런 미생물의 번식이 많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또 우리 사람의 피부 또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등 여러 가지 그 자극 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활성화되면서 여름철에 다소 피부 질환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몸에 좀 열이 많다, 열이 많은 체질이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 열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한의학적인 개념인데요. 네. 이것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적으로 열이 많다는 건 어떤 건가요? 우선 한의학적으로 열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말하는 열은 감기에 걸린다든지 또는 감염성 질환에 이환이 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병리적인 열, 고열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평상시 생리적인 상태에서 몸에서 열의 발산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위에 대한 내성이 상당히 강하다든지 또 차가운 음료를 매우 좋아한다든지 또 더위를 매우 심하게 탄다든지 이러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상의학적인 체질 분류에서도 사실 여러 체질에서 이러한 열의 경향성, 즉 쉽게 표현하면 몸이 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내는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를 일정 정도 이상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몸에 열 에너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밖으로 발산시켜야 하고 그 발산하는 부분에서의 상당한 경로는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층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이 많은 분들이 피부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몸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또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실제 그 소아를 키워본 네.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는 몸에 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든지 또 겨울에도 따뜻한 곳을 싫어하고 시원한 곳에 가 있고 싶어 한다든지 이러한 특성들을 보셨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로 소아는 이 열 에너지의 생성과 발산이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한데요. 네. 이 고전 한의학에서도 소아를 소양지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작은 하나의 양기의 덩어리다 이런 표현인데 그로 인해서 소아들은 열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에서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질환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서 피부에 어떤 병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에게 땀띠가 많이 나는 것도 열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땀띠는 일시적인 어떤 체온의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체에서 땀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 이때 네. 땀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경로 또 과정 중에 어떤 막힘 현상이라든지 염증이 발생할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열이 많은 아이들은 땀띠 현상도 훨씬 많이 보일 수 있게 되고요. 다만 그렇게 열이 많이 없더라도 피부층에서 어떤 땀의 배출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또 땀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들어본 모낭염과 같은 것도
이러한 그 땀의 배출이라든지 피지의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두드러기 중에서도 특정 음식에 대한 두드러기가 아니라 고열량 음식을 먹게 되면 발생하는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열과 관련이 있는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모든 질환들이 바로 아토피화되는 것은 아니고 네. 이러한 증상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뭐 증상의 억제제들을 과용하게 되면 자칫 아토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흔히 살이 접히는 부분에서 피부가 짓무른다든지 아니면 붉은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쉽게 가려워지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도 아토피 증상으로 봐야 할까요? 우선 영유아를 키워보면 이 살이 접히는 부위에 처음 발생하는 습진 형태 또는 피부 세포의 약간의 짓무름 현상들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역시 바로 아토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살이 오랫동안 접혀 있음, 즉 접촉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우선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이 되게 되고요. 네. 또 땀이 마르지 않고 오래 접촉되기 때문에 어떤 습진성 변화, 그밖에 피부 세포가 다소 짓무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병리적인 상태는 바로 그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피부 세포의 변형까지 초래하는 아토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태죠. 물론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서 여러 가지 피부염의 증상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유아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 또한 대부분의 영유아가 쉽게 보일 수 있는 증상인데요. 역시 그 체내에서 열의 생성이 좀 다소 많은 경우에는 더 쉽게 관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사실 그 모습만 보고도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시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면 혹시 아토피가 악화되지는 않을까 해서 에어컨을 좀 강하게 켜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나요? 그 아이를 키우시면서 소아가 이 열이 많은 경향성을 강하게 가진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아가 성인에 비해서 열의 발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열이 많다고 해서 이 소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을 강하게 억제시킨다든지 소위 성질이 매우 차가운 약재를 이용해서 열을 내리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만일 소아의 열 에너지의 발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든지 또 매우 차가운 성질의 약으로 몸을 차게 만들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면역력의 향상이라든지 또는 성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안전한 방법으로 열이 잘 발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그 소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 에너지 자체를 꺼뜨리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얘기하신 것처럼 에어컨을 강하게 트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에어컨의 사용은 피부 상태가 쾌적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너무 장시간 동안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냉방병을 비롯한 이런 질병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고 또 환기시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부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그런 선 내에서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밖에 또 보조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보조적인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우리 체내에서 지나치게 과잉한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면 되는데 그것은 우선 고열량의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일수록 다소 이렇게 고열량의 식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이런 식품은 인스턴류의 식품들에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에 체온이 높고 땀 배출이 많게 되는데 그 따라서 성인보다 수분의 요구량이 체내에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럴 때 다소 열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매우 차가운 어떤 그 청량음료라든지 네. 또는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식품 자체가 다시 또 체내에서 지나친 그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보다는 깨끗한 물, 즉 수분을 잘 섭취시키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종호 원장과 함께 열성체질과 아토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